버스를 탔는데 요금을 못 낸 외국인은 일단 타고 봅니다. 그런데 기사님 반응이 이상합니다. Didn't take any money off us. I have no idea what that means. Took the bus free.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시내버스. 그 안에 탄 외국인 커플은 카드도 없고 현금도 받지 않는다는 한국 버스 시스템 앞에서 잔뜩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그냥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고 요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요. So we have arrived and we actually got the bus completely for free. Now we definitely weren't supposed to get it for free. The bus mom is just really nice and let us on for free. So what a nice guy. 에오인과 에이슬링 두 사람의 이름인데요. 아일랜드에서 온 이 커플은 앞으로 3주에서 4주 동안 한국 곳곳을 둘러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서울 동대문의 한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제대로 즐겨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작된 여행이었는데요. 사실 이날 두 사람은 한국의 대중교통을 처음 이용해보는 참이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한국버스는 현금 결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교통카드가 없으면 탑승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기사님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두 사람을 보고는 그냥 웃으면서 자리를 가리켰던 겁니다. 유럽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카드가 없어서 요금을 못 내는 승객을 보면 대부분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하거나 적어도 한바탕 설명을 요구했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그냥 괜찮아요, 타세요 라는 표정 하나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외국인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일단 도와주고 보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 두 사람은 이 짧은 순간이 한국에서의 첫인상을 결정해버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첫날 아침부터 이미 한국은 두 사람에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거리를 걷던 두 사람은 모퉁이의 작은 시장을 발견합니다. 아침부터 문을 연 곳은 거의 음식점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이슬링은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먹어봤던 음식을 발견하고는 곧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철판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그 음식을 보자마자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We've ordered a kimchi pancake, which to be honest is something that I'm actually familiar with and I've had a few times before and I know it's really good. As soon as I seen it here sitting on this like hot plate, I was like, that's breakfast, decision made. Ooh, it looks so good. So the kimchi pancake itself looks like it has like onions, maybe some cabbage inside it. And then we've also got this little thing of raw onions. I'm gonna guess soy sauce. Good. Oh yeah. I really like that. I don't think it's soy sauce. That's really good though. 바로 김치전이었습니다. 양배추와 양파가 듬뿍 들어간 김치전을 한 입 먹자마자 에이슬링은 정말 맛있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음식만이 아니었는데요. 가게 주인이 그릇마다 비닐을 깔아서 음식을 내주는 걸 보고는 설거지를 줄이기 위한 정말 스마트하고 위생적인 방법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에서도 효율성을 챙기는 모습이라니 두 사람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게다가 가격은 단 4,000원, 환율로 따지면 $3 남짝입니다. 든든한 아침 식사 한 끼에서 두 사람은 이미 한국의 가성비를 실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식사를 마친 뒤 거리로 나선 두 사람은 새로운 나라에 도착할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횡단보도가 진짜로 작동하는지 여부인데요. Every time we go to a new country, we have to try to learn whether or not the separate crossings actually work for crossing the road. In some countries, you got to use them, and the cars will literally run you over. They don't care that you're on them at all. Most countries they don't work. Yeah, most countries like in Asia, they don't work. Or here in Korea, so far, they seem to be working. Cars seem to be stopping. People seem to be very polite. And again, there's not that much noise, which is just really surprising for a capital city.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횡단보도에 그려진 줄무늬가 그냥 장식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두 사람. 차들은 멈추지 않고 보행자가 알아서 피해야 하는 게 익숙한 풍경이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신호가 바뀌자 차들이 자연스럽게 멈춰섰습니다. 별것 아닌 장면일 수 있지만 여러 나라를 다녀본 두 사람에게는 이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와 규칙을 지키는 운전자들, 그리고 그 신호를 믿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 두 사람은 이 모습 하나로 한국 사람들의 질서 의식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어디를 가나 보이는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숍이었는데요. 골목 하나를 지날 때마다 또 다른 카페가 등장하는 풍경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향한 곳은 멀리서도 한눈에 띄는 거대한 은색 건물이었습니다. This big spaceship looking building behind me over here, it's the Dongdaemun Design Plaza and it looks so cool. It's such a strange piece of architecture. So now I see a bum. Look. I see a bum. So this is actually the shape of the DDP from above and it's pretty peculiar. It looks like a boomerang almost with like this little extra bit on the end. But it's so simple. The ground here are actually massive as well. There's so much else going on in this area.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줄여서 DDP라 불리는 이 건물은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외관 때문에 멀리서 보면 마치 우주선이 착륙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건물의 모양을 두고 한참 동안 의견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패션의 중심지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작품과 소품들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골목에서도 카페가 보이고 어느 건물도 평범하지 않은 도시. 두 사람은 서울이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다는 점에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통제되고 편안한 속도로 흘러가는 도시였다는 건데요. 두 사람에게 서울은 걸을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도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왔다면 꼭 봐야 할 궁궐이 바로 이 광장 위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광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과 거대한 동상들을 지나 마침내 궁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경복궁입니다. 1300년대 후반에 처음 지어진 뒤 여러 차례 파괴되고 다시 세워진 역사를 가진 궁궐인데요. 부지 면적만 4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에 두 사람은 한참을 둘러봐도 다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궁궐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한복을 빌리러 갔지만 정작 궁궐 안에서는 대여소를 찾지 못해 결국 그냥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궁궐 안을 거니는 한국인들의 화려한 한복 차림을 보면서도 두 사람은 연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안을 걷던 중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궁궐을 둘러보던 두 사람에게 한 한국인 아저씨가 다가와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왔다고 답하자 아저씨는 곧바로 아일랜드 아름다운 나라네요 라며 환하게 웃었는데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계하거나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 낯선 나라에서 이런 환대를 받는다는 게 두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작은 감동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정도로 이 짧은 만남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궁궐을 나선 두 사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묘 벼룩시장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꼭 한 번씩 들른다는 벼룩시장인데요. 마침 한국의 추운 날씨에 옷이 필요했던 두 사람은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가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6,000원짜리 셔츠를 사고 5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라며 만족스러워하던 에이슬링은 1,000원짜리 스카프를 발견하고는 이건 거의 훔친 거나 마찬가지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에오이는 마음에 드는 코트를 발견하고 12,000원의 흥정을 시도했는데요. 가게 주인은 별다른 고민도 없이 코트를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아일랜드를 떠나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며 한국이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던 두 사람. 더블린의 빈티지 마켓에서는 비슷한 옷 한 벌에 적어도 1만원에서 2만원은 줘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시장에서는 그 가격으로 두세 벌을 살 수 있었습니다. 비싸다는 인식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두 사람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벼룩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길거리에서 파는 도넛을 하나씩 사 먹었습니다. 팥이 가득 든 따뜻한 도넛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너무 맛있다며 한 개를 더 주문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첫날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동남아시아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 직접 와보니 시장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었다는 두 사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웠다는 말로 첫날을 정리했는데요. 버스 기사님의 작은 친절, 길에서 만난 아저씨의 환한 웃음, 그리고 시장에서 마주한 1,000원짜리 행복까지. 어쩌면 이 모든 건 우리에게는 너무 평범한 하루의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횡단보도, 아침마다 들르는 동네 시장, 그리고 매일 타는 버스 한 대까지. 하지만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함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한국 여행은 이제 겨우 첫날이 지났을 뿐입니다.